단일화에 관심 없다.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야죠. 전략적인. 네, 그건 뭐 전술적으로 그런 거고. 네, 하지만 네. 또 속마음은 다른 거죠. 네. 이쪽이나 저쪽이나 단일화 없이는 아마도 지금은 이기기 힘들다는 판단들을 사실상 이게 감동적인 단일화 좀 힘들고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단일화 국면으로 갈 것이고 네. 안에 딱 단판이 되면 걔 되는데 네, 이게 네. 뭐 일주일 걸리고 2주일 걸리고 이거 빼라 넣어라 막 이러다 보면 네. 뉴스 자체가 짜증이 나. 그래서 그렇게 될 바에는 확실하게 누군가 하나 자기 희생하는 모습들 멋있게 던지는 카드. 그래 내가 불리하지만 받겠다 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권 이 한번 불사르겠다. 이 한번 불사르겠다고 딱 던져. 어쨌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이 단일화 문제, 이 부분이 또 상당히 향후에 관건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진 교수님 개인적으로 이 단일화가 될 걸로 보세요? 저는 뭐 돼야 한다, 될 것이다. 뭐 그 관점에서 아마 보나? 둘 다 필요를 느낄 거라고 봐요. 음. 둘 다 필요를 느낄 거라고 보고 저는 단일화 시도가 뭐 이루어질 거라고는 당연히 보고 네. 그때 그게 최종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확신이 없고 그건 아직은 좀 예, 두고 봐야 된다. 복잡한 문제잖아요 여러 지금. 가지로. 왜냐하면 중도층을 지금 안철수가 가져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도층. 사실, 윤석열한테 기대했던 게 그거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왜 그걸 기대 안 했느냐? 쟤네들 중도 확장성이 없다. 윤석열이 그걸 해줄 거다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딱 들어가가지고 윤핵관하고 한 통이 딱 되면서 본인도 윤 후보도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죠. 보수를 바탕으로 중도를 획득하고 진보 일부까지 포괄하는 포괄하겠다. 뭐 완전한 정권 교체 뭐 이런 얘기를 그런데 했었는데 윤핵관들 노선 따라 딱 가니까 사실상 구별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분이 국민의힘 옛날 후보들하고 뭐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더 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갔다 갔지. 이런 것까지 나왔었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는 비어버린 거고 이 빈틈을 지금 안철수 후보가 강하게 중도 쳐버리고. 영역을 안철수 후보가 많이 차지를 한 것이다. 예, 저거는 이제 여기서는 또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윤석열의 이제 지지를 회복하게 되면 이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떨어지게 네, 되는데 이제 하나의 변수가 윤석열 리스크예요. 후보 리스크가 계속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네. 사람들이 이제 어떤 판단을 하냐면 이거 안 되겠다. 계속 견주는 거예요. 일로 가야 된다. 네. 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오늘 안철수 후보가 그 한국 기자협회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이 뭐 당연히 단일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죠. 안철수 후보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단일화에 관심 없다.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럼 대선 완주하겠다는 거냐? 안 후보가 완주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권 교체하는 게 내 목적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국민통합내가 협치내가 구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안철수 후보 얘기는 어쨌든 나는 무조건 끝까지 간다. 예. 말은 그렇게 해야죠. 전략적인 전략적으로 그렇게 보법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나부터 단일화 하려 그러면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쪽이나 저쪽이나. 네. 그러니까 끝까지 예컨대 저쪽도 그러잖아요. 네. 안철수 없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쪽도 너희들 없이 네. 이길 수 없다. 너희들은 대안이 아니다. 내가 대안이고 네. 국민을 통합할 후보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전술적으로 그런 거고 네. 하지만 네. 또 속마음은 다른 거죠. 네. 이쪽이나 저쪽이나 단일화 없이는 아마도 지금은 이기기 힘들다는 판단들을 내리고 있을 거예요. 뭐랄까 사실상 이게 감동적인 단일화 좀 힘들고 그때만 해도 안철수가 사실은 뭐랄까 민주당 쪽 약간 진보 쪽으로 비슷하게 구별이 됐잖아요. 약간 네. 중도 쪽, 중도 진보로 근데 지금은 구분이 뭐야, 됐었죠. 중도 보수란 지금은 말이죠. 중도 보수. 그래서 예. 그 옛날 그 지지층과 확실히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좀 폭이 작아졌을 것 같지만 또 전체적으로는 구도가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 보니까 네. 그게 좀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두고 봐야죠, 뭐. 지난 대선 때 2017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21%를 좀 넘겨서 득표를 했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지금 현재 15% 기록한 여론조사 나왔으니까 이게 진 교수님 말씀대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당분간은 빠질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빠지는데 그래도 그 5%가 어디예요? 그렇죠. 5에서 10%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일단 두 자릿수를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 어차피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단일화 국면으로 갈 것이고 네. 자기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유권자들이 그걸 또 요구할 거예요, 아마. 그 지지층들이. 지지층의 단일화 요구가 굉장히 좀 거세게 일 근데 거다. 쉽겠냐라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쪽 사람들은 그 뭐 지역위원회 뭐 이런 거 다 또 배분하는 문제도 있고 네. 아주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선보다 그게 더 중요하거든.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가 아름다운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맥락은 어떤 맥락인가요? 모든 단일화가 그놈의 룰 싸움이잖아요. 룰 싸움 하다 룰 싸움이고 보면 하다 보면 이제 국민들도 짜증 나거든요. 뭐 하루 이틀 3일 만에 딱 단판이 되면은 걔는 되는데 네, 이게 네, 뭐 네. 일주일 걸리고 2주일 걸리고 어. 이거 빼라 넣어라 막 이러다 보면 나중에 그 뉴스 자체가 짜증이 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될 바에는 확실하게 누군가 하나 자기 희생하는 모습들 또는 멋있게 던지는 카드 딱 그래 내가 불리하지만 받겠다 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권 이 한번 불사르겠다. 불사르겠다 딱 던져버리면 어. 그 순간에 엄청 착 몰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안철수가 후보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러다 진짜 졌잖아요. 서울시 아니 그저 사실 재보궐 선거 때. 아니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시는데 이게 네. 뭐 시간이 지날수록 뭐 우리한테 유리한 건데 아 그때 김정인 위원장이 그걸 계속 저기를 예, 했었죠. 그러니까 계속 아마도 뭐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룰 협상을 질질 좀 끈 게 좀 고의성도 있지 않나라는 의심까지 해요 나는. 아하. 예, 오히려 상대의 힘을 빼고 예, 또 그러니까 이쪽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처음에 그냥 안철수가 받겠다라고 했으면은 그리고 바로 여론조사했으면 상황이 다르죠. 아, 근데 이 가면 갈수록 이게 뭐 빠지거든요. 예. 그 감동적인 단일화가 되려면은 깔끔하게 누구든 간에 자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희생하는 후보가 이길 거다. 그리고 그 후보가 신뢰를 받을 거다 유권자들에게 저는 그렇게 예측해요.